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느님, 저 제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오래 살지는 않게 해주세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그런데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진짜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이 무섭냐고요? 물론 무섭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하세요. 바로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이에요. 돈은 바닥났는데 몸은 살아있고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심장은 계속 뛰고 자식한테 손 벌리기 너무 미안한데 이 몸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이 절대 쉽게 꺼내지 않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두려움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볼 거예요. 영상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의 진짜 지혜도 담겨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루가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칠순 할아버지, 올해 73살이세요.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셨고 그 땀으로 자녀 셋 다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퇴직하실 때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월 85만 원 나오거든요. 주변에서는 박 씨는 노후 준비 잘 됐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솔직히 그냥 적당한 때 가고 싶어. 너무 오래 살면 어떡하나 그게 더 겁나.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옆에 있던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핀잔을 줬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말씀이 죽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비참하게 자식한테 짐이 된 채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지금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평균 81세, 여성은 평균 86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건강수명이에요. 건강수명은 큰 질병이나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인데 남성은 대략 65세 정도, 여성은 65에서 67세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마지막 15년에서 20년은 어딘가 아프거나 불편한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15년이요.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에서 20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이 계산한 노인 1인 기준 월 최소 생활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래요. 근데 몸이 아파서 요양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요양병원 비용이 본인 부담금만 따져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기본이고 시설에 따라서는 월 250만 원, 300만 원까지 훌쩍 넘어가요. 치매가 오거나 중풍이 오면 더 올라가죠. 거기에 약가, 기저귀가, 간병인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도 모자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80만 원에서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퇴직금 다 쓴 분들은요?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로요. 부산에 사시는 이금순 할머니, 올해 71살이에요. 남편은 67세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혼자 사세요. 아들 둘 다 서울에 있고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할머니 수입은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이 전부예요. 할머니가 언젠가 혼자 앉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80까지 살면 앞으로 9년 남았잖아. 그 9년 동안 이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90까지 살면 20년이야. 20년을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 그리고 나중에 몸이라도 아프면 그때는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그게 진짜 겁니다. 빨리 가는 게 낫지.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이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엄마 말이 그냥 넘어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진짜 엄마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이에요. 뉴스에서 말하는 숫자가 아니라 이분들이 실제로 자기 침대에 누워서 혼자 부엌에서 밥 먹으면서 혼자 새벽에 잠 못 이루면서 하는 생각들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에 이름을 붙였어요. 장수 리스크라고 해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된 거예요. 일본도 한국처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됐는데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본인 스스로 너무 오래 살까봐 두렵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40%가 넘어요. 절반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리고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지금 한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넘었어요. 사람 넷 중 하나가 6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오래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고 배웠잖아요. 부모님한테도 어른들한테도 생신 케이크 앞에서도 만수무강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닌 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근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느끼는 두려움은 훨씬 더 복잡해요. 돈이 충분해도 두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두려움은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70이 넘으면 평균적으로 세계에서 4개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산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 문제, 이런 것들이요. 약을 달고 살아야 하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무릎이 아파서 못하게 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경남에 사시는 최팔순 할아버지, 76살이에요. 젊었을 때 마라톤 동호회도 하셨던 분이에요. 50대 중반까지만 해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으셨대요. 근데 65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68배 심근경색으로 응급실 갔다 오셨어요. 지금은 하루에 약을 12알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 챙기는 거래요. 식사 전에 2알, 식사 후에 3알, 저녁에 또 5알.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몸으로 또 10년, 2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반갑지 않아. 건강할 때 오래 사는 건 좋지. 근데 이렇게 약이랑 병원이랑 살면서 질질 끄는 건 그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이게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 깊이 품고 있는 생각이에요. 밖에서는 괜찮다, 잘 지낸다 하시지만 밤에 혼자 계실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은 기억을 잃는 거예요. 치매예요. 어르신들한테 가장 무서운 질환 1위로 꼽히는 게 암이 아니에요. 치매예요. 왜냐면 암은 아파도 내가 나예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치매는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보고 평생 같이 살았던 배우자,
이름을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 밥을 먹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치매 환자가 약 100만 명에 달해요.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80세 이상으로 가면 이 비율이 훨씬 올라가요. 거의 4명 중 1명 꼴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치매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힘들어요.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나머지 한 분이 간병인이 되는 거예요. 60대, 70대 몸으로 배우자 간병을 하다가 간병인이 먼저 쓰러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현실이에요. 인천에 사시는 강칠순 할머니, 올해 72살이에요. 남편이 4년 전부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혼자 외출을 못 하세요. 할머니가 4년째 남편 곁에서 하루 24시간을 붙어 계세요. 아침에 씻겨드리고 밥 떠먹여드리고 낮에 잠깐 밖에 나가려 해도 남편이 불안해하니까 나가지도 못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남편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나가려 하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나도 몸이 별로 안 좋거든. 근데 내가 먼저 쓰러지면 우리 영감은 어떡해. 그래서 나는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버티는 거야. 근데 때로는 너무 지쳐서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나 그게 진짜 무서워. 이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신가요? 이분들은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른다는 불확실함,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움은 혼자 남겨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긴 시간이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전체 노인 가구의 30%가 넘어요. 그리고 사별 후 평균적으로 여성분들은 약 8년에서 10년을 혼자 사신대요. 남성분들은 평균 4년에서 5년이고요. 왜 여성이 더 길냐면 여성이 더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8년, 10년을 혼자서요. 혼자 밥 먹고, 혼자 병원 가고, 혼자 명절 보내고, 혼자 잠들어요. 자식들은 자기 인생이 있어서 자주 못 오고요. 명절에 잠깐 왔다가 또 가고 나면 그 빈집이 얼마나 조용한지. 그 고요함이 또 다른 고통이에요. 충청도에 사시는 윤팔순 할머니, 78살이에요. 남편을 3년 전에 보내셨어요. 자녀 둘 다 수도권에 살고 할머니는 시골집에 혼자 계세요. 외부에서 보면 그래도 집 있고 연금도 조금 나오고 괜찮은 상황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밥 먹다가 목이 막히면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 밤에 갑자기 몸이 이상하면 소리 질러봤자 들을 사람이 없어. 그게 제일 무서워. 돈 없는 것보다 아픈 것보다 혼자인 것이 제일 무서워. 이 말이 가슴에 박히지 않으세요? 목이 막힐 때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 그게 지금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 하나. 고독사 통계를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혼자 돌아가시고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는 고독사가 1년에 3,000명을 넘어요. 그리고 이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이틀이 지나서, 어떤 분은 일주일이 지나서 발견돼요. 자녀가 있어도 연락을 자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번째 두려움. 이게 어쩌면 가장 크고 깊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바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이에요. 어르신들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요. 열에 9은 이 이야기를 해요.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
이 말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거의 모든 분들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다 바치셨잖아요. 먹는 것도 아끼고 입는 것도 아끼고 당신 몸도 아끼지 않으면서 자식 뒷바라지 하셨어요. 그 자식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됐는데 그 자식들도 지금 경제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집값에 허리 휘고 아이들 교육비에 쩔쩔매고 직장에서도 치여 살고 있어요. 거기다 부모님 병원비, 간병비까지 부담하게 되면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요. 당신이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노후에 또 당신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일찍 가는 게 자식들한테 덜 짐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구에 사시는 박구윤 할아버지, 79살이에요. 5년 전부터 파킨슨병을 앓고 계세요. 지금은 손이 많이 떨려서 밥을 혼자 못 드세요. 아들 내외가 같이 살면서 돌보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 아들이 간병하다 잠든 걸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녀석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야. 나 아니면 저 녀석 인생이 얼마나 편한데. 내가 빨리 가야 저 녀석이 편한데 이 몸이 안 가지지가 않아.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혼자서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계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말 못하고 혼자 품고 있는 감정들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정말 잘 살아가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달랐을까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나뵌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 들어서도 표정이 밝고 활기 있고 이 나이에도 사는 맛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짜 단순한 것들인데 이게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서울에 사시는 신오십 할머니, 올해 74살이에요. 남편은 7해 전에 보내셨어요. 혼자 사시고 연금도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진짜 재미있게 사세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 가시고 목요일에는 걷기 모임 나가시고 주말에는 이웃 할머니들이랑 공원에서 배드민턴 치세요. 집에서는 유튜브로 요리 배우시고 손자한테 영상 통화하시고 일기 쓰시고요. 할머니한테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롭지, 당연히. 근데 외로우면 나가면 되잖아. 집에 있으면 더 외로워. 나가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가 있으면 웃음이 있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는 거야.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 하루만 생각해. 오늘 하루 재미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요. 오늘 하루만 재미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경북에 사시는 이노인 할아버지, 78살이에요. 할아버지가 66에 은퇴하시면서 텃밭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별로 기대 안 하고 그냥 심심해서 시작하셨대요. 근데 지금은 그 텃밭이 할아버지 삶의 전부라고 하세요. 상추, 고추, 오이, 가지를 키우시는데 그걸 이웃들한테 나눠드리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세요. 이웃들이 할아버지 덕에 올여름 반찬 걱정 없다고 하면 그 한마디에 사흘을 기분 좋게 지낸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한테 필요한 게 텃밭이 아니었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필요했던 거야. 텃밭이 나한테 그걸 줬어.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게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노후가 완전히 달라요.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오래 건강하게 사는 지역들을 분석했어요. 이 지역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 같은 곳들이에요. 이 지역 어르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매일 몸을 움직여요. 운동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걷고, 텃밭 일하고, 집안일 하는 식으로요. 둘째, 공동체가 있어요.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셋째, 살아가는 이유, 즉,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를 해요. 낮잠도 자고, 천천히 식사도 하고, 여유를 가져요. 거창한 비법이 없어요. 돈이 많아야 한다거나, 의학적인 처방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 냄새 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조금 달라요. 한국 어르신들은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도시화가 되면서 이웃끼리 모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자녀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먼저 떠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같은 지역 어르신들끼리 함께 사는 시니어 공동체 주택이 생겨나고 있고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들이 더 다양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이랑 대화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기억하세요? 아까 이야기한 수원의 박칠순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요즘은 달라지셨대요. 동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배우기 강좌를 들으시면서 거기서 새 친구들을 사귀셨어요. 68살 배호순 씨랑 친해지셔서 요즘은 매일 아침같이 공원을 걸으신대요. 걸으면서 어제 본 뉴스 얘기, 자식들 얘기, 건강 얘기 나누신대요. 할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고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요즘은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오래 사는 게 겁났는데 요즘은 배호순이랑 내일 또 뭐 얘기할까 그게 더 궁금해. 그 친구 보려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더라고.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내일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돈은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돈이 있어도 혼자이면 힘들고 돈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어요. 이걸 많은 어르신들이 말씀하세요.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냐고요? 이건 지금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이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민연금을 최대한 늦게 받는 것 아세요?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한 달 늦출 때마다 수령액이 0.6%씩 올라가요. 5년을 늦추면 36%가 올라가는 거예요. 월 80만 원이 월 109만 원이 돼요. 이 차이가 10년, 20년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물론 건강 상황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해요. 그리고 주거 문제요.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받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면서 돈도 받을 수 있어요. 집값에 따라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노후에 얼마나 큰 안전망이 되는지 몰라요. 또 하나, 의료비 준비예요. 실손보험, 암보험 같은 건 젊을 때 들어두는 게 유리하지만 아직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알아보세요.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미 납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나중에 몸이 안 좋아지면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식한테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당장 자녀들이랑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게 나중에 서로 갑자기 힘든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이야기를 꺼내기 싫어하세요. 자식들도 듣기 싫어하고요. 근데 이걸 미리 대화해 둔 가정이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훨씬 잘 버텨요. 부산의 이금순 할머니 기억하세요? 남편 유종연금 60만 원으로 사시는 분이요. 할머니가 최근에 큰아들이랑 솔직한 대화를 하셨대요. 엄마,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보태줄게. 그리고 나중에 혼자 있기 힘들어지면 우리 옆에 와서 살아. 이 한마디에 할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짐이 될까봐 평생 말 못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그 말을 해줘서 그게 세상에서 제일 고마웠어. 돈이 생긴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 한마디에 할머니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한마디가 할머니한테는 100만 원보다 더 큰 위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읽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 말씀 없다고 괜찮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 못하고 계신 거일 수 있어요.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엄마, 요즘 어때요?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치매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첫째,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치매 위험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는 것이에요.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이고 사회 활동이 치매를 늦춘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우기, 그림 배우기, 악기 배우기,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해서 치매를 늦춰요. 넷째, 잠을 충분히 자는 거예요. 수면 중에 뇌에서 노폐물이 배출되는데 이게 치매와 관련이 있대요. 거창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말 좋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면 집에 조용히 계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은 넘어서도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림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춤을 배우고, 심지어 유튜브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72살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구독자가 5만 명이 넘는 할머니도 계세요. 8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해서 기초회화를 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특별히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나이에 뭘 배워 이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오늘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지 이 마음 하나로 사신 거예요. 나이는 숫자예요. 진짜로요. 물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근데 그래도 그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몸으로도 웃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아까 장수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오래 사는 것이 위험 요소가 됐다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준비 없이, 관계 없이, 목적 없이 오래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 준비, 관계, 목적이 있다면 오래 사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준비는 뭐냐면 재정적인 준비도 있고 심리적인 준비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연금, 주택연금, 보험 같은 것들이고, 심리적으로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자립심,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용기예요. 이상하게도 자립심이 강한 분들이 도움을 더 잘 요청해요. 내가 충분히 해봤으니까 이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알거든요. 관계는요, 새로 만들어야 해요.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들도 멀리 있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동네 복지관, 종교단체, 취미 모임, 어디든 나가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나가보면 거기도 다 사람이에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있어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목적은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오늘 이 텃밭에 물 줘야 한다. 오늘 저 친구한테 전화해줘야 한다. 오늘 손자한테 영상 통화해야 한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이유 하나만 있어도 그게 목적이에요. 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제 마음에 자꾸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혼자이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드시고 거기다 주변에 이야기 나눌 사람도 없는 분들이요. 이런 분들한테는 앞서 말씀드린 해결책들이 너무 가볍게 들릴 수 있어요. 나가면 되잖아요가 나가는 게 너무 힘든 분들한테는 공허한 소리로 들리겠죠.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서 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 할 수 있어요. 지역 복지관에 전화하면 찾아와 줘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필요한 서비스도 연결해 드리는 제도가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연결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이걸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받으셔야 할 서비스예요.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관계 이야기,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요.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르신들, 당신이 오래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완전히 이해해요. 그건 나약한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혼자 품고만 계시지 마세요. 말하세요. 자식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아니면 복지관 선생님한테 말하면 뭔가 달라져요. 반드시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들이 마음에 걸리셨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부모님 이야기였을 수도 있어요. 노후에 진짜 무서운 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혼자라는 것, 몸이 말을 안 듣는 것, 너무 오래 살아야 하는 것,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 이 두려움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직면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오늘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 오랫동안 못했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아니면 혼자 앉아서 내가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종이에 적어보는 것. 이 작은 한 걸음이 나중에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솔직하고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